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이라던가 그래도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을 한다 그러면 점성술이냐 점 보는 거냐 저 이제 안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정신과 치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남자들을 위한 심리학, 연애의 심리학, 모의 심리학, 여기에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정작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신과 가는 거 솔직히 되게 무서워하는 것도 많을 거고 네. 좀 거부감도 약간 좀 있을 것도 같고 네. 거기는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 같다는 인식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마음을 치료하시는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그 업을 계속 해오신 입장에서 한국의 심리학자가 어떤 포지션인지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슈들은 이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보지 않겠느냐 혹은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문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하면은 정신과의 문턱도 많이 낮춰졌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매우 많이 보편적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가 심리학과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심리학을 한다 그러면 점성술이냐 점 보는 거냐 그 다음에 나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내 마음을 다 파악할 것 같다. 그거는 아직도 예. 이런 그 판타스틱한 아니면 미신적인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맨날 선배님들이 그랬거든요. 10년 후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10년 후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갈 때에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었어요. 그때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 이런 걸 전공하게 되면서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신체적인 문제라. 신체적인 문제도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 문제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연속선상에 다 걸쳐 있다는 거죠. 단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서 치료 방법을 찾지만 심리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고통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팔에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으면 피가 줄줄 나면 당연히 누구나 치료받으러 가죠. 마음에 피를 줄줄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디가 다치는 것도 겉에 째지는 거면 꼬매면 되는데 그럼요. 속이 골마버리는 거면 네.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것도 이런 치유나 해결, 그 다음에 이런 연속선상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구나.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도 선배님들은 그랬어요. 10년 후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가서 심리학 공부했습니다. 좋은 학문 하셨네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단순히 그 심리학이 뭐 이렇게 좋은 학문이다 아닌다를 떠나서 이제는 거의 기초 학문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학을 해도 심리학이 필요하고 뭐 IT나 인공지능에도 심리학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면 결국은 어느 곳에나 들어가는 뭐 이런 세상까지도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래요. IT 개발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네네. IT 프로그래밍은 기본입니다. 그 IT 개발이나 프로그램이 뭐하고 연결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즉 IT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업하고 연계되니까 아마존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IT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비디오 가게랑 연합이 되니까 넷플릭스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심리학을 베이스에 두지만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기업 사람들의 업무 수행과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통 코칭이라고 하고 애들 공부와 연결되는 거를 학습 진행, 학업 능력 개발 이런 것에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심리학적인 베이스, 그건 교육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다못해 이제 지금 그 사회적인 공공 이슈들에 대해서도 실은 심리학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듯이 이제는 심리학은 되게 이제 보편적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쎄 미래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이라던가
미래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됐을 때 인간의 만족은 무엇이라던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는가 뭐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이요? 그럼 그 30년 동안 되게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할 때에는 혹시라도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알게 되시면 이건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만족을 하더라도 그분이 상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 특정한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주로 기억에 나는 그런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상태가 좋거나 기분이 좋으시거나 문제가 없을 땐 별로 저를 안 찾으시거든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데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건강할 때 헬스클럽을 다니면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네. 혹은 조금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가면 빨리 낫는 것처럼 실은 마음 건강도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은 그 개인적으로 저한테 생각나는 사례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부류는 되게 절박하실 때 오셨던 분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잘 지내시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은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저한테 이제 24시간 전화하셔도 되는 분들이 한 5분? 내지는 많을 때는 한 10명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명함에다 이렇게 써요. 극단적 선택 금지.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경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랜 상담 끝에 보통 상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담 끝나는 날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선생님 덕에 저 이제 안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그런 생각 이제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게 되면 되게 울컥하겠죠. 네. 예, 그 긴 시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고요. 본인이 훌륭한 줄 알고 행복하게 사세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실제 저야 가이드를 해줬지 노력한 건 그분들이니까. 저한테 치료받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박한 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게 너무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한 분들. 저가 아직도 뭐 부족한 치료자고 상담가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걸 이렇게 제가 10 정도 제안했는데 막 50, 60, 막 100만큼 노력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뿌듯하겠죠. 저 입장에서도. 도와드리는 보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상담 사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살짝 피해서 말을 했죠. 좀 들으면서 좀 짠해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느낌이 확 와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원래는 그 막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이런 얘기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저의 직업적 가치 중에 하나가 내담자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담자나 제 고객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저를 가르친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분들과 같이 치료를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도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는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레벨 이상이 되면 거의 뭐 깊은 친구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들을 도와드리지만 그분들도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심리학자는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심리학 하는 건 일단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상담해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는데 때문에 실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래서는 근데 심리학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